가을 초입 장씨 가문의 대저택은 오랜만에 집안 모임으로 분주했다. 한 달 뒤 장윤호의 약혼 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인태 회장은 늦은 저녁에도 회의실 불을 밝힐 만큼 철두철미한 인물이었고 장남 장도현과 둘째 도준 역시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 가문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반면 막내 윤호는 따뜻하고 순수한 성정으로 가족 사이에서 늘 숨쉴 틈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일까? 윤호가 갑자기 약혼을 선언하자 모두 놀랐지만 특별한 반대 없이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거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윤호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고 그 뒤로 한 여자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작은 은색 귀걸이, 군더더기 없는 차림. 하지만 입술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아버지, 형님들, 제 약혼녀 서은채입니다. 은채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순간 이 집안의 공기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단 한 사람, 도현의 아내 서미란에게로 향했다. 미라는 소파에 앉은 채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는 뭔가가 철컥하고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은채의 얼굴, 눈매, 턱선. 미라는 숨이 턱 막혀왔다. 설마 17년 전 미란이 도현과 결혼하기 딱 몇 달 전 그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젊음의 방황, 허영, 외로움이 뒤엉켜 잠시 사귀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남자는 연락이 끊겼고 미라는 부모에게조차 사실을 숨긴 채 아이를 몰래 출산했다. 그리고 출산 직후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이를 조용히 보호시설 문 앞에 내려놓았다. 미안해, 다시는 널 찾지 않을 거야. 그래야 나도 살아.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조여왔다. 그 후 미라는 아무 일 없던 듯 도현과 결혼해 1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과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도현에게 들키면 결혼 생활은 끝난다. 가문에 알려지면 평생 파문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영원히 묻어야 할 미란만의 흉터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은채는 미란이 버렸던 그 아이와 똑같은 생년월일, 똑같은 성, 똑같은 인상. 몸이 굳어버린 미란의 손끝이 떨렸다. 은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인태 회장이 물었다.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나? 은채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 잘 모릅니다. 기억도 자료도 거의 없어요.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아니라고 해줘, 제발.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잔혹하게 속삭였다. 맞아. 내가 버린 그 아이야. 도현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다. 여보, 괜찮아? 미라는 억지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도현의 눈에는 아내의 입가가 흰색으로 질려가는 모습이 선명했다. 이 집안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온 비밀은 이제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문을 열고 있었다. 미라는 두 손을 꽉 쥔 채 앉아 있었다. 은채가 고르게 말하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미란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미란은 확신했다. 은채는 자신의 딸이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식구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 그것도 막내 도련님의 약혼녀로. 서늘한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장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은 마치 거대한 숨을 참고 있는 듯 고요했다. 17년간 감추어왔던 과거가 이제 집안 문을 넘어왔다. 장씨 가문의 저택에 은근한 불안이 깔린 채 약혼 속의 자리는 어색한 온기로 이어졌다. 윤호는 해맑게 은채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안내했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는 눈빛과 기침, 물컵을 만지작거리는 손동작만 오갔다.
은채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눈길이 낯설고 무거워 견디기 힘들었지만 언제나처럼 조용히 미소를 유지했다. 반면 가장 극심한 고통은 미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은채의 옆모습을 볼 때마다 17년 전 그날의 밤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버려진 아이, 병원에서 혼자 고통스럽게 낳은 생명,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비밀. 미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설마 이렇게 돌아올 줄은. 대화를 이끌던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미술 치료를 전공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도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일 하네요. 하지만 그 말은 속이 비어 있었고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아내를 살피고 있었다. 도현은 아내를 오래 지켜봐 온 사람이다. 그녀가 지금 떨고 있는 이유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도 제 과거를 거의 몰라요. 버려졌다는 것밖에. 이 말에 도현은 젓가락을 놓았고 도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가장 크게 반응한 사람은 미란이었다. 갑자기 물잔을 떨어뜨리며 일어났다. 컵이 바닥에 깨지며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퍼졌다. 죄송해요. 제가 잠시만. 윤호가 깜짝 놀라 뛰어갔고 도현도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그러나 미라는 손을 뿌리치며 서둘러 방으로 향했다. 문이 턱하고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자 은채는 죄책감이 밀려와 작게 말했다. 제가 실수라도 한 건가요? 도현이 억지 미소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늘 일정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이 섞여 있었다. 도현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아내가 저렇게까지 무너질 이유는? 그리고 곧 이어 떠오르는 한 가지 가능성,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진실. 설마 그 아이? 그러나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미란이 그런 비밀을 가질 리 없다고, 자신과의 결혼 전 그런 일을 겪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 시각 미란은 침실에서 창백하게 주저앉아 있었다. 손이 떨려 문고리조차 붙잡기 힘들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은채의 얼굴이, 손이, 말투가 그녀의 기억 속 아기와 정확히 겹쳐졌다. 17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제발 돌아가지 마. 미라는 머리를 감싸 쥐며 흐느꼈다. 윤호가 결혼을 하면 은채는 장씨 가문의 식구가 된다 그러면 내 비밀은 영원히 묻힐 수 없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현을 속였던 날을 떠올렸다. 그 아이 내 아이 아니지? 응, 오해하지 마. 그런 일 없어. 그때 도현의 안도와 믿음이 얼마나 눈부셨던지 미라는 오히려 그 믿음이 무서워 더 깊이 숨기게 되었다. 한편 식탁 자리에서는 은근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도준이 조용히 윤호에게 말했다. 너 은채 씨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야? 윤호는 불쾌한 듯 대답했다. 무슨 말하고 싶은데 형? 갑자기 나타났고 가정 환경도 불투명하고 가문 문제 고려하면. 형, 은채는 그런 아이 아니야. 윤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 결연함은 사랑의 순수함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가족의 눈에는 그것이 위험한 순진함으로 보였다. 식당을 빠져나가며 은채는 혼자 속삭였다. 왜 저런 눈빛으로 나를 보지? 그녀는 자신에게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 채 엄청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제야 장인태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저 아이 그냥 평범한 아이는 아니겠구나. 그의 한마디가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했다. 그리고 어느새 미라는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1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더 이상 미란의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걸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은채가 떠난 뒤 저택의 공기는 마치 찬물에 담근 듯 싸늘해졌다. 윤호는 불편한 분위기를 애써 지우려 했지만 도현과 도준, 그리고 장인태 회장의 얼굴에서는 깊은 의문과 긴장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미란의 방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들, 아버지 은채는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힘들게 자라서 그렇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도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 생각이고 우리 집안은 신중해야 해. 특히 그 아이가 배경이 없는 아이라면 더더욱 말이지. 가문의 특성상 혼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현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을 차지한 건 은채보다 미란의 이상한 반응이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여보, 나야. 괜찮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고리를 조심스레 돌리자 잠기지 않은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미란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떨고 있었다. 도현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건 처음이잖아. 미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다. 당신을 속인 게 미안해.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도현은 눈을 좁혔다.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둡고 무거운 의심이 확실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혹시 은채와 아내 사이에 무슨? 하지만 그는 그 질문을 바로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만약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아내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족들도 가문도 무너질 것이다. 한편 저택 정원 한쪽에서는 은채가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의 불편한 분위기가 마음에 걸려 돌아가기 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고 가족이라는 개념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이런 집안 식구라는 분위기가 버거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윤호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은채가 돌아보니 장인태 회장이 서 있었다. 은채 양,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했을 거야. 힘들었겠지. 은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회장은 그녀의 표정을 깊게 살폈다. 우리 윤호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야. 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군. 저도 윤호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 말 믿고 싶구나. 그의 어조가 조금 무거워졌다. 하지만 은채 양, 혹시 너 자신에 대해 더 아는 건 없니? 출생이나 부모에 대해. 그 질문에 은채의 표정이 확 굳었다.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그래. 회장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쉽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집안은 결혼이 가볍지 않다. 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을 뿐이야. 은채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릴 때부터 줄곧 듣던 말이었다. 배경이 없으면 주눅 들고 사람들에게 의심받는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거짓은 없어요. 그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회장은 잠시 은채의 눈을 바라보더니 돌아섰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복잡했다. 이 아이 낯설지만 왠지 지피는 구석이 있군.
그 시각 방에서 나온 도현은 아내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은밀한 결심을 세웠다. 도현은 서류 정리를 핑계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17년 전의 병원 기록, 그의 기억 속 작은 단서, 미란이 지우려 했던 과거들. 그리고 그는 서류 더미 한쪽에서 작은 병원 카드 조각을 발견했다. 그 카드에는 미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2008년. 도현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왔다. 미란, 당신이 감추려는 게 뭐지?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삶은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도현은 손에 쥔 2008년 병원 카드를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날짜는 딱 17년 전. 미란이 결혼 준비로 정신없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그때 미란은 유학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 병원 카드가 그 말과 모순된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다. 도현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는 척하며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미란은 이미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간 듯 자취를 감췄다. 도현은 몰래 뒷문을 나서 병원 카드에 적힌 병원 이름을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 폐업된 지 오래라 기록을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17년 전 미란,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던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가능성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은채는 윤호의 차에 올라 조용히 저택을 벗어났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윤호는 견딜 수 없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채 씨, 오늘 많이 놀랐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분위기는 익숙하거든요. 은채는 억지로 미소 지어 보였다. 윤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 집안이 좀 보수적이긴 해. 하지만 난 정말 진심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놓지 않아. 은채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오늘따라 가슴속 어딘가가 날카롭게 아파왔다. 마치 누군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윤호 씨, 혹시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할래요? 윤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지킬 거야. 우리 가족이라도 널 함부로 하게 두지 않아. 그 말은 은채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도 불러왔다. 왜 하필 지금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오는 것일까? 집에서는 또 다른 불길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도준이 먼저 도현을 찾아왔다. 형, 오늘 형수님 뭔가 이상했지? 도현은 피곤한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봐도 그랬나? 형수님이 평소 같지 않았어. 은채라는 아이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더라. 도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은채가 들어오는 순간 미라는 숨을 멎은 듯 했다. 그리고 눈이 흔들렸다. 마치 자신의 과거가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도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수님, 혹시 은채랑 무슨 인연이 있는 거 아니야? 도현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이미 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확인해 봐야겠어. 도현은 낮게 중얼거렸다. 진실이 무엇인지 이대로 두면 안 돼. 그 시각 저택 다른 쪽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실을 파헤치려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장인태 회장이 개인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오늘 만난 은채 양 뒷조사를 해봐.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회장님, 저희가 약혼 상대의 신상까지. 필요한 일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 아이,
어딘가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 내가 모르는 인연이 있는지도 모르지. 회장의 감은 예리했다. 그리고 그 감이 가리키는 방향은 누구보다 미란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점점 거세게 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너져가는 사람은 바로 미란이었다. 그녀는 혼자 침대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17년 전 그 작은 산부인과 미혼 상태에서 가진 아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리고 도현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홀로 아이를 떠나보냈던 그날.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 윤호의 약혼녀라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이다. 안 돼, 제발 아니어야 해.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은 이미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제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가족 중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공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서로를 경계하는 듯, 그리고 숨겨진 무엇을 감춘 듯 불편하게 굳어 있었다. 특히 미라는 얼굴이 창백했으며 밤새 한숨도 못 잔 흔적이 역력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식사를 마친 도현은 미란을 조용한 응접실로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미라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도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17년 전 그때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미라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반문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이름이 적힌 병원 카드가 나왔어. 도현의 어조는 차갑고 단단했다. 2008년 산부인과. 설명해 줄래? 미라는 숨이 턱 막혔다. 손끝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자 도현은 확신을 굳혔다. 당신 혹시 아이가 있었던 건 아니지? 그 말에 미라는 고개를 크게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검진을. 거짓말하지 마. 도현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다. 당신은 거짓말할 때 눈을 피하지 못해. 나랑 20년을 살아놓고 그걸 모를 줄 알았어? 미라는 결국 입술을 깨물었다. 도현, 제발 지금은 묻지 말아줘.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은채라는 아이가 나타난 순간부터 당신은 완전히 흔들렸어. 도현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 아이와 무슨 관계지? 미란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털어놓지 않았다. 말할 수 없어. 그 말은 사실상 고백과 다름없었다. 도현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눈빛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오후 은채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낯선 중년 남성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장인태 회장의 개인 비서였다. 은채 씨, 회장님이 잠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은채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회장을 다시 마주했다. 회장은 부드러운 표정이었지만 눈은 예리하게 빛났다. 은채 양,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저는 숨길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 회장은 조용히 그녀 앞에 오래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건 내가 10살 때까지 보육원에 남긴 기록이야. 그리고 그는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미란의 산부인과 기록 사본이었다. 이 기록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하게 날짜가 겹쳐. 은채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저랑 그분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나도 모르지. 하지만
회장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너희 둘의 얼굴을 보고 느낌이 왔어. 피는 속일 수 없다고. 은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사해야 한다.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 말에 은채의 눈빛이 흔들렸다. 평생 궁금해하던 진실.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기도 했다. 그 시간 윤호는 도현을 찾아갔다. 형, 오늘 은채 조사하라고 아버지가 비서한테 지시하던데 그거 사실이에요? 도현은 잠시 그의 얼굴을 보았다. 윤호는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순수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순수함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될지 모른다. 윤호야. 도현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형 무슨 말이에요? 아마 은채에 대한 진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거다. 윤호는 형의 말을 곱씹으며 불안에 찬 눈빛으로 되물었다. 설마 은채가 우리 집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곧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윤호의 심장을 세차게 내리찍었다. 그날 밤 미라는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녀의 어둠을 밝힐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제발 제발 모르길. 은채야. 너만큼은 날 원망하지 않길. 하지만 이미 모든 조각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완성하는 그림은 한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뒤흔들 파국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저택은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움직이려 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흔들렸다. 특히 도현은 밤새 심한 갈등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미란의 말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의 아내는 스스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도현은 차를 몰고 서울 외곽의 폐업한 산부인과로 향했다.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시작된 진실의 끈을 잡아야 했다. 낡은 건물 앞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근까지 병원 서류들을 관리했던 문서 보관 업체를 찾았다. 연락을 취하자 중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17년 전 기록이면 보관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저는 남편입니다. 아내 관련 기록입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도현의 간절함과 확신에 결국 마지못해 서류를 넘겼다. 서류 봉투를 받는 순간 도현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봉투를 조용히 열어 그 안의 파일을 확인했다. 환자명 윤미란. 진료 내용 임신 12주 진단. 비고 보호자 없음 산모 퇴원 후 연락 두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도현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다. 미란 정말이었어. 그는 의자에 깊게 주저앉았다. 가슴에서는 뜨겁고도 차가운 무언가가 동시에 솟구쳐 올랐다. 그녀가 내게 숨긴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 집안의 약혼녀로 들어왔다고. 도현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이제 남은 건 결정적 증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직원에게 물었다. 출생 기록도 있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산모가 병원을 떠난 후 연락이 끊겨 출산은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록은 보육원 기록을 뒤져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말에 도현의 머릿속에 어제 들었던 회장의 말이 스쳤다. 은채 양의 보육원 기록 그날과 날짜가 비슷하더군. 그때 도현은 깨달았다. 그 모든 맥락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은채가 미란의 딸일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깊게 엮여 있는 비극적 진실. 도현은 차에 올라 대시보드를 두드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시간 저택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오늘 오후 미란이 집을 몰래 빠져나가 낡은 보육원을 찾은 것이다. 그녀는 17년 전 자신이 아이를 맡겼던 그곳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은채가 정말 그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보육원은 허름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원장은 그녀를 본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미란 씨? 원장님 오래됐죠. 17년 전 그날 이후 처음이군요. 원장의 말에 미란은 숨이 턱 막혔다. 저 그 아이 어떻게 됐나요? 원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기록실로 안내했다. 잠시 후 오래된 파일 하나가 꺼내졌다. 아기 이름 은채 가명. 입소일 2008년 11월 3일. 입양 기록 없음, 만 10세 되던 해 홀로 퇴소. 특이사항 생모 정보 비공개 요청. 미라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파일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은채 너였구나. 그녀는 주저앉은 채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내 딸 내가 버린 내 아이가 윤호의 약혼녀라니. 원장은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이제라도 만나보는 게 어떻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미라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도 날 무너뜨리겠죠. 하지만 원장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아이 마음을 향해 가게 돼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너무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다. 한편 은채 역시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회장이 건넨 서류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꽉 움켜쥐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그때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윤호였다. 은채 씨. 그는 그녀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오늘 아버지가 한 이야기 때문에 마음 쓰이는 거야? 은채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윤호 씨, 혹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나오면 제 곁에 있어 줄 거예요? 윤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너한테 무슨 진실이 나오든 상관없어. 그러나 그의 눈 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진실은 이미 마지막 한 장을 넘기기 직전이었다. 도현은 산부인과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침묵 속에서 싸워야 했다. 핸들 위를 꽉 움켜쥔 손이 떨렸고 시야는 수없이 흐려졌다. 아내가 숨긴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윤호의 약혼녀로 나타난 사실을 거의 확신하게 된 순간 그는 방향을 바꿔 곧장 집이 아닌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회장은 서류를 쌓아둔 책상 너머에서 도현을 보며 고개를 들었다. 왔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도현의 표정을 보는 순간 회장의 눈빛은 곧바로 날카롭게 변했다. 혹시 확인했나? 도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아버지 어젯밤 아버지가 느꼈다는 그 낯이 익은 느낌,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넘기며 숨을 삼켰다. 서류 안에는 미란의 임신 기록이 정확한 날짜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바깥을 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 은채 양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뻔했는데 사실은. 그는 말을 멈췄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진실을 목에 걸린 듯 삼키지 못했다.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제 아내가 그 아이의 생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쌓아온 가문의 위엄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이 사실을
윤호에게 말해야겠지. 아직은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현은 간곡히 부탁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한 사람의 이름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미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저녁 무렵 저택 근처 카페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준이 은채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은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은채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도준은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정직하고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눈. 그리고 어딘가 누군가를 닮은 듯한 분위기. 도준은 컵을 내려놓고 본론을 꺼냈다. 은채 씨, 혹시 친부모님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까? 네. 이름도 얼굴도 몰라요. 그저 저를 낳고 떠났다는 사실뿐. 그 말에 도준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만약 우연이 아닌 인연이라면 어떨까요? 네. 우리 집안과 당신의 과거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은채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그녀에게 평생 묻어두어야 했던 상처를 다시 꺼내놓는 것이었다. 제가 우리 집안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도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히기 전까지는 윤호와 결혼 문제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은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윤호 씨에게 짐이 되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요? 도준은 즉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다칠까 두렵고 또 진실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단 하나의 확실한 문장만 전했다. 당신에게 알아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한편 미라는 보육원에서 돌아온 뒤 아무도 없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어가는 창밖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색은 그녀의 마음처럼 불길했고 절망적이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온 보육원 사본을 내려놓았다. 은채, 2008년 입소. 생모 정보 비공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가 떠나보낸 아이가 자라서 이 집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어떤 벌보다 가혹했다. 어떻게 이렇게 돌고 돌아와 버린 거니? 그때 방문이 딱 하고 열렸다. 윤호가 들어온 것이다. 엄마, 어디 아파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미라는 당황해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아니야, 잠시 머리가. 윤호는 그녀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은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엄마나 은채와 결혼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에 미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들은 몰랐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정체를. 그 여자가 자신의 이복 누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호야, 혹시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어. 윤호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운명 같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줘요. 미라는 그의 얼굴을 보며 숨이 막혀왔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다.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테니까. 그리고 그 순간 맞물린 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진실을 품은 채 무너지기 직전에 서 있었다. 밤이 찾아왔고 집안 곳곳에서 서로 다른 비밀이 얽혀가는 동안 가족의 운명은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새벽녘의 저택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가문을 지탱해온 이 집은 마치 폭풍 전의 정적처럼 긴장된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현이 모든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형수 미라는 새벽부터 불안에 떨며 내려왔고 윤호는 이유를 모른 채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도준 역시 굳은 얼굴로 동행했다. 회장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키다가 도현의 눈짓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우리 가문이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날이다. 도현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거웠다. 어둠 속에서 은채까지 자리로 불려왔고 그녀는 당황한 채 조용히 앉았다. 도현은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봉투가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이 안에는 17년 전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감춰야만 했던 비밀.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과거. 은채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불안한 숨을 몰아쉬었다. 미라는 손등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여버렸다. 도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은채 양. 네. 당신의 생모는 과거 이 집안과 관계가 있던 사람입니다. 은채의 손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도현은 더는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말했다. 당신의 생모는 우리 집 막내 며느리 미란 씨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호는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미라는 입술을 물어뜯으며 고개를 든 순간 눈물 한 줄기가 그대로 떨어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억눌러왔던 진실을 토해내듯 말했다.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 내가 어리석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저 죄를 짓듯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평생 그 죄를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었다.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다. 엄마 그럼 은채는 네. 은채가 울음을 참은 채 말했다. 이복 언니 같은 건가요? 도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피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관계는 매우 복잡해진다. 너희 둘은 결혼할 수 없다. 그 말 한 줄에 은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윤호는 말없이 고개를 감싸쥐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모든 감정, 사랑, 미래가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견뎌야 했다. 은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다 멈췄다. 그리고 미란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저를 버린 이유. 듣기 싫어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단단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 순간 미라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은채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울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맙다. 고맙다 은채야. 이 장면을 지켜보던 나머지 가족들은 17년의 공백이 눈앞에서 메워지는 기적을 목격했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누군가는 용서했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윤호는 은채를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채의 질문에 윤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뀌는 거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서 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의 미래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 뿐. 은채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 마음을 지켜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지막으로 꼭 안았다. 사랑이 끝났지만 정은 남았고 운명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미라는 오래된 죄와 마주한 후 처음으로 마음속 짐을 내려놓은 채
딸과 새로운 관계를 천천히 쌓아가기 시작했다. 도현은 아내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짊어진 죄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회장은 가문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오랜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되었다. 가문은 다시 일상을 회복해갔고 17년 동안 떠돌던 한 아이의 운명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